제가 그 프로야구를 이강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에서는 조금 못다 핀 꽃 한 송이가 되지 않았는가라는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프로야구를 그 선수와 코치를 거쳐서 보통 이 목표가 감독이 되는 것이 꿈인데 제가 프로야구 감독을 못 해보고 길을 좀 다른 길로 갔습니다만 못내 아쉬웠던 것이 그 감독을 한번 못 해봤다는 것이 제 마음속에 조금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그 지금까지 겪었던 것은 어떤 그 프로야구 선수로서의 리더십과 그다음에 지금 대학에서 제가 그 건강 강의론을 조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마실까 합니다. 우리가 운동선수의 그 특징이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운동선수의 그 규율이라는 게 굉장히 엄격해가지고 상당히 그 행동에 그 규약이 좀 있습니다. 그 작전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고 사인에 대해서 움직여야 되고 그리고 행동을 돌출적인 행동을 할 수가 없고 하는 것이 운동 세계의 조금 규칙인데 우리가 그 야구에서 용어가 sacrifice 번트라고 해서 희생 번트가 있습니다.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한다는 것은 즉 희생 정신이라는 것이 리더십의 기본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살고 남을 죽이기 위해서는 어떤 그 경쟁심이 아니고 이타심이 생기고 상당히 그 질투심이 생길 수가 있는데 운동선수들은 어떤 그 자기 희생을 통해서 남을 살고 더 커 나가서는 팀을 살리고 팀은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원동력이 되는 것인데 운동선수들의 첼로 특징이라 그러면은 살아가는데 리더십보다는 따를 수 있는 팔로십이 굉장히 강합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해서 대통령 한 분에 5천만 국민인데 모두 너도 나도 리더십만 강조를 하면은 어떻게 운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내가 뭔가 이끌고 가고 싶지만 따라서 갈 수도 알아야 모든 게 이렇게 힘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것을 우리 선수들한테 가끔 강조를 합니다만은 이 손가락을 보면 하나하나 둘 뭉치면 보면 힘이 없지만 뭉치면 굉장한 힘을 가려는 것이 사람 근원이라고 보여지는데 뭉치는 것이 얼마만큼 강조가 되어야 되냐면은 팔로십이 강조가 돼야만이 이것을 이뤄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리더십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얘기하지만 그더러 뭐 김웅룡 감독, 김인식 감독 뭐 조금 스파르타식 좀 부드러운 리더십 이제 이런 식도 있습니다만은 지금의 그 리더십 강조하는 것은 조금 창조적이면서 희생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요즘의 세태라고 봤을 때 한 10년 전만 해도 초등학생 애들한테 전부 다 뭐 희망사항 이다음에 그 뭐가 되고 싶어 대통령 두 번째 탤런트 배우 뭐 방송인 뭐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초등학생들 그 설문조사를 하면은 크리에이터 창조 뭐 방송 뭐 이런 것들이 인기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창조적인 생각을 해낼 때 그것을 가서 개발해 가지고 충분히 사회에 반영한다지만 그것을 이끌어가는 것도 좋지만 내가 어떻게 사회에 대한 적응을 협조를 해가서 나가냐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그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 선수들한테 강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 제가 건강관리론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지금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운동선수들이 1월 초부터 이제 소프트 트레이닝 시작하죠. 뭐 체조, 뭐 워밍업 해가지고 이제 하드 트레이닝까지 트레이닝을 계속 하죠. 이제 그것은 체력 훈련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전주훈련 가서 전술훈련 해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경기에 임하는데 이 소프트 트레이닝에서 하드 트레이닝 할 때 여러분들은 상상도 못하는 힘을 발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경기하는 그 화려한 면을 여러분들은 그냥 보시기 때문에 뒷면이 잘 안 보이지만은 그 동계 훈련하는 그 과정을 보면은 보통 평균 오전 4시간, 오후 4시간, 그다음에 밤 1시간에서 한 9시간 정도 소요를 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못하면은 어렵습니다. 그러면 프로야구 선수나 프로축구 선수들이 왜 그런 동계 훈련을 거쳐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잠깐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람 몸에는 자연치사 세포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살을 뺐다든가 그러면은 이렇게 뭐 손으로 이렇게 대고 있으면 한 5분이면 피가 멈추고 어떤 사람은 10분, 어떤 사람은 20분 이것을 건강의 척도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은 빨리 낫고 건강치 못한 사람은 좀 오래 가는 그건데 운동선수가 소프트 트레이닝에서 하드 트레이닝까지 가는 이유가 사람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얘기하는 것 중에 그 힘을 발휘하는 것이 내가 100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15% 20%면 충분히 여러분들하고 대화하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선수들은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씩 자기가 갖고 있는 힘을 100%씩 발휘하는 것이 운동선수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그 15%에서 20%면 충분한데 나머지 75%를 뭐라고 그러냐면 예비력이라고 그럽니다. 이 예비력을 많이 키워야만이 선수가 144경기 하는데 다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이라는 것이 이 트레이닝이라는 것이 과정이 되는 거죠. 운동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할 정도입니다. 네. 저는 평생의 직업이 운동선수였고 지금도 운동을 하고 있어서 지금 나이에 비지 않게 조금 힘이 있다라고 좀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그 운동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 감기 몸살 같은 것도 모든 병의 근원이라지만 감기 몸살도 안 맞으면 돼요. 그러니까 즉 36.5도를 유지하는 사람 몸에 온도에서 0.5도나 5도, 1도만 떨어지면 감기 들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36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것이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게 감기가 들었다. 이것은 자기 방심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관리를 못하는 거지. 내가 운동선수들이 감기 몸살에 경기에 못 나오고 돈 몇 억짜리 연봉 받는 사람들이 뭐 감기 몸살로 경기 못 나왔다. 그게 프로야구 선수냐. 나 이런 비아냥도 합니다마는 그런 자기 관리를 철저히 했을 때 프로 정식이 세계되고 프로 정식이 프로야구를 보러 온 관중들도 환대를 해주고 박수를 쳐줄 겁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지금 100세 시대를 사는 이 마당에 100세만 사는 것이 결국 목표는 아닙니다. 100세를 얼마만큼 삶의 질을 높여가는 건강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무조건하고 오래 산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제가 그 코리아고 코치 시절에 이종범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정말로 선동열 선수가 1세기 하나 나올까 말까 선수 나오면 정말 1.5세기 만에 나올 만한 선수가 이종범 선수예요. 뭐 말 한마디 하면 10가지 다 해버려요. 근데 그 선수가 특별하게 뭐 다른 그 선수들보다 트레이닝을 더 많이 하냐면 아니요, 똑같이 해요. 근데 머리가 빨라요. 예, 자기가 한 트레이닝 과정을 모든 경기에 갖다 쓸 줄 아는 선수가 되는 거죠.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우리 학생들이나 젊은이들이 내가 정말 이 사회에 나가는 목표를 뭘로 둘까? 그 하나만 두고 계속 맹진해야 되느냐? 아니다. 2차, 3차, 4차적인 것을 모든 걸 놓고 전반적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나갔을 때 이게 안 됐을 때는 2차적으로, 3차적으로 이렇게 목표 지향을 가져가야 되는데 처음서부터 대기업 몽땅 많이 받는 연봉 이것만 생각하다 보니 자기 발전이 없어지는 거죠. 한마디로 작은 목표보다는 큰 것만 지향하다 보니까 작은 걸 다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지. 작은 것부터 실천에 옮겨가면은 자기도 모르게 옆에서 터득이 가요. 아, 이거 했지, 저거 했지. 그러니까 내일은 뭘로 가야지. 공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직업을 지금 3가지 갖고 있습니다. 야구 선수였다가, 교수였다가, 그다음에 공부는 학생이었어요. 그 중에 제가 지금까지 느껴본 것 중에 제일 쉬운 게 공부예요. 왜? 공부는 연속해서 하다 보면은 나랑 외우고 싶지 않아도 제가 그 대학 교수 돼가지고 책 2권을 외우는데 2달밖에 안 걸려요. 왜? 보고 또 보고 하면 돼요. 운동은 아무리 다시 하고 해도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대기업 아니라 중소기업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목표를 지향한다 그러면 거기에 목표에서 12에 나간다면은 저는 이 젊은이의 꿈은 충분히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세상에 아무리 뒤져봐도 없습니다. 제가 왕년에 홈런을 했다고 해서 나가서 그냥 가까스하고 홈런 차고 홈런 저 하루에 1000개를 쳤습니다. 방망이를 하루에 1000개를 치려면 4시간 반에서 5시간 걸립니다. 그럼 과연 누가 던져주느냐? 제가 미안하지만 이구 선수한테 야 이따가 끝나고 너 저녁 내가 맛있게 우리 같이 먹자. 자 택시비 내가 낼게 해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그래요. 하고 칩니다. 하루에 1000개를 치면요 손이 나중에 이 문댕이 손 됩니다.
경기 때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도 홈런을 할까 말까 한데 그냥 남들하고 하듯이 똑같이 해가지고 내가 이기겠다. 이것은 그 민주주의에서는 이 경쟁력에서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왜? 희망적인 젊은이들의 꿈은 내가 어디에 목표를 두었을 때 그것이 안 됐을 때는 좌절이 아니라 제2의 목표, 3의 목표, 4의 목표를 이렇게 추구해 나가면서 자기 발전을 나갈 생각을 해야지 하루아침에 뭔가 이루어간다는 것은 아마 우리 사회생활하는 우리 주부님들이나 사회 각계각층에서 일하시는 분들 100명, 1000명 다 들어봐도 그런 성공적인 사례는 없습니다. 물론 그 상속받아서 뭐 부자 된 사람도 꽤 많지만은 실제로 자수성가한 사람들을 보면은 그 조금 전기를 읽어보면요 다릅니다. 뭔가 달라요. 저는 우리들의 젊은이들의 그 세대는 그 요즘 뭐 조금 뭐 좀 암울한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만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의 꿈은 충분히 펼쳐져 있고 세상은 넓고 좀 정말로 내가 그 가진 그 능력들을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은 얼마나 있다고 보고 봤을 때 여러분들의 희망은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그 얘기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마지막 강연도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아까 여러 가지 직업 3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는 또 농사일도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 얘기도 좀 들려주시죠. 사실 그 2000년도 해태를 떠나면서 2001년도에 교수가 바로 됐어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데 아무래도 주말부부 하다니까 나이도 있고 그래서 주말부부가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이제 집사람이 텃밭을 마련해주면 내려오겠다. 그래서 산 것이 복숭아 밭입니다. 그럼 그래서 직접 복숭아 농사를 매년 지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농사하고 야구하고 어떤 게 더 어렵던가요? 농사는 문외한이고요. 야구는 박사고 그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강연도 완전히 푹 빠져서 집중해서 들어주셨는데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죠. 네, 질문해 주세요. 운동하시고 교수님도 하시고 이제 공부도 하시고 가장 쉬운 게 아까 공부하는 게 가장 쉽다고 하셨거든요. 그럼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 운동은 안 하실 건가요? 제가 그 어렸을 때 꿈이 영화 배우였어요. 만일에 내가 좀 잘생겼더라면 아마 그쪽도 조금 생각했지 않았는데 잘생기셨습니다. 꿈은 꿈으로 끝나는 거고 다시 태어난다 해도 야구 선수로 한번 오고 싶어요. 근데 공부가 쉽다는 얘기를 내가 서슴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해보니까 공부는 정말로 번복하면 돼요. 계속 하면 되는데 운동은 잘하면 잘한 만큼 각광을 좀 받잖아요. 네. 자, 그런 매력이 좀 있고 이 성취욕이 운동에서 조금 더 강하다는 얘기 그런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아까 저는 그 하루에 1000개 정도의 그 배팅을 하셨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는데 그 1000개 배팅을 하려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4시간, 5시간 동안 쉬지 않고 배팅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집에다가도 망을 쳐놓고 연습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티베팅을 올릴 줄 알아요. 그러세요? 예. 그러면 거의 잠자는 시간 말고는 그냥 배트와 함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네, 그러니까 그 야구 선수로서의 전념을 좀 다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죠. 네, 질문해 주세요.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라는 말이 있는데요. 야구처럼 인생도 역전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그 상당히 그 여러 사람들한테 그 많이 듣는 얘기인데 인생은 9회 말부터라고 시작하는데 그 뭐 1회전서 9회까지는 없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1회전부터 9회 말까지 올 때까지 그 과정이 과연 어떤 것이냐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제가 그 강의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한술밥에 배부르는 목표는 쉽게 꺼집니다. 그러니까 9회까지 오는 그 과정을 어떻게 갔느냐 그리고 9회 말에 어떤 꽃을 피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9회까지 오는 과정은 다 치우치고 9회 말에 시작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9회까지 오는 동안 과정이 9회 말에 꽃이 피는 것이 야구의 꽃이 아닌가 그리고 인생의 어떤 참다운 길이 아닌가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굉장히 좀 울림이 있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9회 말 투아웃에서 역전을 한 것은 그때만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1회부터 9회 말까지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다.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이 무대에 모시는 분들께 마지막에 드리는 공통 질문이 있습니다. 네. 야구는 네모다. 네모 안에 어떤 말을 넣으시겠습니까? 야구는 나의 전부다. 야구는 나의 네. 전부다. 제가 그 야구를 통해서 정말 프로라는 것도 배웠고요. 인생이라는 것도 배웠고 희생이라는 것도 배웠고 제가 정말 우리 그 젊은 학생들도 나와 있는데 어떻게 처음에 야구 선수가 교수가 될 수 있었느냐는 것은 평소에 공부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직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운동선수들도 일본이나 미국처럼 겸비하는 운동선수들이 됐으면 머지않아 우리나라도 그 실업야구가 생겨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이 사람들이 일하면서 야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부는 필수적이지 않냐 이렇게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약육강식의 프로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내가 하는 일이 나의 전부가 될 때 그때야 비로소 프로의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여 보겠습니다. 승리하면 조금 배울 수 있다. 하지만 패배하면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다. 메이저리그의 전설적인 투수였죠. 크리스티 매튜슨이 남긴 말입니다. 패배의 쓴맛을 승리의 자양분으로 삼을 수 있는 게 진정한 프로의 길이라는 걸 알려주신 우리 김봉현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힘찬 외침과 함께 강연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생각의 탄생 20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